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800명에 육박하면서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확도 논란이 있던 자가 검사 키트를 사실상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 수 조금 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797명, 800명에서 3명이 빠집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쯤에 그 이른바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몇 가지 강화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이나 부산 지역에 유흥업소 그 영업도 금지를 시켰는데요. 일단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그 조치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만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듯이 급등세는 막고 있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지금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특별히 더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 32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 32명입니다. 자,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서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군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참 이 방역을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같은 함정을 타고 뭐 훈련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검사 결과 32명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감염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서 예.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군이라는 곳의 특성이 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로 이제 이런 그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고 이제 한꺼번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네네. 말씀드리자면 네. 이 함정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크루즈선이라든지 다른 배하고 달라서 굉장히 좁습니다. 아. 예, 예. 자는 공간도 좁고 식사 공간 모든 것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좁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의 증상이 있는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전 인원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선제적인 진단 검사들이 필요했을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특히 해군에 있어서 함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네. 있죠. 어쨌든 군대는 지금 이제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휴가를 갔다 오거나 할 때 그 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 뭐 자가격리도 뭐 일정 기간 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 32명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는 그런 요소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제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환자 비율도 29%나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예. 이제 조사를 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것은 특히 더 알 수 있는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 오늘도 128명의 환자가 나왔거든요. 네. 이분들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어제도 아. 133명 나왔고요. 계속 거의 30% 같이 나와요. 네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과 이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일상 중에 있어서 N차 감염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33명, 울산 38명, 경남 63명 네, 이 숫자들이 엄청 큽니다. 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변이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네네. 부울경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에부터 계속 이 변이주들이 발견되고 있었고 예. 이것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좀 더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격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또 치료에 있어서도 좀 더 강력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변이주들이 이 40대, 50대에 있어도 중증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예. 또 어린아이들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입원 기간도 상당히 더 길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이주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라고 해서 좀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 특히 뭐 인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심각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금 더 이 지금 있는 환자 발표되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더 그 조사하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변이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무증상 경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파력도 그렇고 위중증 비율, 뭐 치명률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알려져 있지는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증상도 많아지지만 젊은 층에서 더 많이 걸린다는 경향들이 분명히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바이럴 로드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몸 안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변이가 남아공 변이와 캘리포니아 변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의 그 면역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은 이 최강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주들의 거동, 특히 이런 변이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많이 연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다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젊은 층,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변이주를 얼마나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즉 예방접종 속도가 빨리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변이주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이중 변이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삼중 변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변이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특히 인도 같은 경우 31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명, 2만 명 수준이었던 게 15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 변이주, 특히 이 이중 변이주가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예. 있고 네네. 웨스트 벵갈 지역에서 작년 겨울에 나온 것인데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아. 이 변이주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 사실 삼중 변이라는 것은 어저께 나오긴 했는데 삼중이라고 더 이상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변이의 회피 변이가 이 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얼마나 빨리 확산시킬 수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이건 원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삼중 변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이 인도에서의 이 변이가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변이가 더 생겼다는 것은 최강의 변이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예,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진화죠. 우리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독성이 강해진다고 네네네.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속보로 해군 함정에서 32명의 장병들이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지금 방송 연예계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특별히 뭐 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은 아니죠. 방송 연예계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 확진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 예. 이제 이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송을 네.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어느 시설보다도 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이고 더구나 방송 제작이 이렇게 협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대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렇게 칸마이까지 채워놓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그렇게 발생의 빈도가 높은 곳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네. 심심치 않게 그 연예인이나 방송하는 분들이 걸리는 것은 다 외부에서 확진이 되는 것이지 예. 방송국 안에서 집단 감염으로 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도 부천의 그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36명이 이제 집단으로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 요양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됐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죠. 예.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나 방역 수칙 준수에 해이해질 수 있는데 이 백신 주사를 맞더라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 2주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내에 누군가가 확진이 됐고 지금은 80대 그 할아버님이 주간보호센터니까 이분은 이제 부평에 사시는 분인데 낮에 이제 이쪽에 와서 네네. 머물다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54명 중에 36명이 감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의 35명 정도가 이제 이미 주사를 맞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꼭 예. 지키고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 형성 전에 지금 어쨌든 뭐 감염이 됐다는 건데 말이죠. 그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걸렸어요. 이거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성이 나온 것은 4월 14일이고요. 예. 접종을 받은 것은 4월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4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19일 날 접종을 받은 이후에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21일 날 80대 환자가 확진이 됐거든요. 예. 이틀 후고 그 이후에 적어도 2주일 정도는 있어야 항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 시기에 결국은 자기는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마스크도 벗었을 수도 충분히 네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완전히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발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56명 중에서 35명이 확진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이전에부터 이미 그 사회에 감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도 백신 접종 뒤에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하면 이게 본인들이 이제 조금 안심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이 백신이 지금 한 번 맞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한 번 맞고서 2주 후에 항체는 생기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고요. 네. 이 12주 후에 2차 접종 맞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지나야 완전한 면역이 되는 것인데 1차 접종, 2차 접종을 다 받고서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예, 2차까지도 2차까지 다 맞고도 예. 어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감염은 되더라도 네네. 입원을 한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것은 100% 막을 수 있지만 아. 감염이 되고 전파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맞고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예. 2차까지 다 맞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는 마스크 벗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것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대편 사람들도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 위험이 없지만 자기는 면역이 되어 있더라도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갈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라는 것이 아직 100%라는 건 아니고 꼭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예. 두 번 다 맞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원칙이죠. 예. 두 번 다 맞더라도 예, 두번다 수칙을 맞더라도 지켜야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예. 어쨌든 근데 뭐 두 번 다 맞고 14일 정도 지나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죠. 우선 예. 나는 괜찮은데다가요. 예, 상대방도 괜찮다면은 그 사회에서는 그 자주 만나는 버블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예, 그 예. 사회에서는 마스크 벗고 뭐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내가 대중 모르는 사람한테 갔을 때에는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예. 풀어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벗을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그럼, 예.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간에 마스크만큼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쓴다고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코로나19 백신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16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57일 만인 어제 기준으로 203만 5,549명의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으심으로써 백신 접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세우고 백신 접종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대란, 도입 지연, 접종 차질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첫째,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에 대한 차질 없는 도입과 둘째, 이와 같은 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 구매 계약 등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 등 투트랙으로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확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이미 계약 도입 물량의 도입입니다. 이미 계약된 백신 물량은 총 7,900만 명분, 즉 1억 5,200만 회에 해당되며 11월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대상자가 3,600만 명임을 감안시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도입이 계획된 물량은 상반기에 2,080만 회분, 하반기에 1억 3,120만 회분이며 상반기의 도입분 2,080만 회분은 4월까지 412만 회분, 5월에 376만 회, 6월 달에 1,292만 회 도입하여 접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 도입 물량 중 확정분이 1,809만 회분으로서
1,2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정부가 말씀드렸던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는 이에 따른 것이며 4월 23일 현재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하반기 도입 물량 1억 3,120만 회분도 3, 4분기 중에 5천만 회분 플러스 알파만큼 도입될 예정이어서 11월 집단 면역 추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관건은 계약 물량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트랙으로 추가 물량의 확보 추진입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변수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측면에서 이미 계약한 계약 분량 7,900만 명분 도입 이외에도 백신 추가 소요에 대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백신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미 계약분 7,900만 명분 도입에 변화나 차질이 발생한 바 없는 만큼 차질을 메꾸려고 정부가 이것저것 대체 확보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7,900만 명분 플러스 알파 형태의 이 추가분 알파를 확보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러한 추가 확보 노력은 이미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백신 제조사와의 추가 구매 계약 추진, 국내 위탁 생산 및 확대 여지에 대한 타진, 그리고 외교적인 추가 확보 노력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일부 제약사와는 상당한 물량의 추가 공급에 대한 협의가 매우 진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믿음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백신 확보 노력과 함께 백신 접종 역량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월 26일 백신 첫 접종 시부터 3월 말까지 1일 평균 접종자 수는 3만 명을 넘지 않았으나 4월부터 75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 접종 시작이 본격화되면서 4월 15일부터 어제까지는 일평균 1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어제의 경우 그 숫자는 1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204개소인 예방접종센터를 4월 말까지 60여 곳을 추가하여 총 264개로 확대하고 아울러 백신에 참여하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도 현재 1,700여 개소에서 5월 말에는 1만 4천여 개소로 확대 백신이 도입되는 대로 접종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속한 백신 접종 노력과 함께 그 무엇보다도 국민 백신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입되는 백신들이 상당 부분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들이고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큰 만큼 접종 순서가 올 경우 흔쾌히 접종에 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 연관성 검토하는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치료비 지원 등 도움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국가가 보다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확보, 백신 접종, 그리고 백신 안전과 백신 효과 등 정부의 계획과 안내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 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백신 관계 장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백신 접종 또 백신 수급 모두 차질이 없다라고 했고요.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말까지 300만 명을 접종한다고 했습니다. 또 6월까지 1,200만 명의 접종이 이루어지면은 11월까지
집단 면역도 달성될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입장은 확고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질이 크게 빚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네.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변수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접종하는 그 절차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맞은 2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비해 보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지만 원래 계획이 이렇습니다. 상반기까지 1,000만 명 정도를 맞추고 하반기 석 달 동안에 나머지 한 2,500만 명을 맞추겠다는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더 걱정인 것은 접종 그 희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자꾸 가중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맞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접종 대상군에서의 희망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는 것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잠재우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 피부로 와닿게끔 백신 접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들게끔 하려면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하고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이 혈전증 100만 명에 뭐 많아야 두세 명 정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조 증상을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진단을 확실하게 조기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CVST라는 뇌정맥동 혈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람은 한 명 있지만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백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거의 200만 명이나 맞췄는데 물론 파이저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도 한 명도 생기지 않는 질병이고 또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다면은 물론 치료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어떻게 잘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대비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얀센인 경우에서는 더 적습니다. 700만 명 미국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8명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위중했다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그 의료가 발달되고 유럽에서의 이미 혈전증 발생이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완벽하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이 치료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뜻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100만 명이 한 명이기 때문에 또 내한테 걸리면 그것이 100%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이 지침을 만든다면은 점점 맞으면 맞을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수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2분기까지 50만 명 들어오기도 어렵게 생겨 있어요. 예.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3분기부터가 문제거든요. 지금 모더나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플랜 B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예. 노바백스 효과는 좋지만 또 뭐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나중에 폐기할 때 폐기하더라도 일단은 확보하는 것이 먼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한테 안심감을 주는 부분도 지금 7,900만 명이나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왜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3분기부터 과연 다 잘 들어올 것이냐. 네. 2,400만 명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7, 8월 사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도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정들을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좀 홍남기 부총리가 백신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백신 접종과 또 수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또 앞서서 방역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자가검사 키트를 일단 조건부 사용 허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실무적인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했고요. 오늘 아마 이제 지금 회의가 끝나면 곧 발표를 할 텐데 방역 당국에서는 뭐 발표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자료만 내겠다 그렇게 알려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아주 복잡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남기 부총리가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현미경으로 보는 게 PCR이라면 이 자가검사 키트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은 것처럼 네. 이 그 위양성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검사 키트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또 뭐 극단적으로 도입할수록 혼란만 커진다는 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그 유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랄까 걱정거리가 같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복잡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고위험 시설 같은 곳들 네. 이런 곳들에서 지금 이제 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은 이제 격주로 전수 검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신 진단 키트처럼 누구나 사서 하는 것 먼저 그렇게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되는 방식이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제품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품을 예. 돌려서 쓰는 방식 그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일단 정식 허가가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이제 사용 승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그러면은 뭐 그 노임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쨌든 본인이 직접 의료진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자가 키트라는 의미는 본인이 검체 예. 채취해서 타액이나 비강에서부터 검체 채취해서 진단을 하는 것인데 네.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의료기관,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데 혹은 콜센터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할 때는 뭐 자가가 아니라도 어떤 간호사분이라든지 혹은 그러게요. 보건 인력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진단을 받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식의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유증상일 경우에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네. 정확도도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예는 사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증상이 있다. 검사해보고 양성이면은 출근이든지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에 증상이 있을 때 이 자가 진단 키트를 약국이나 혹은 슈퍼 가갖고 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고 사갖고 와서 검사를 받을 것이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보건소 가서 무료로 진단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수고를 한다면은 네.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 보면은 과연 어느 것이 더 용도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자가 키트의 이 가격과 또 정부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무료로 다 배포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집에서 해보고 네. 양성이 나오면은 가지 마라. 그리고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음성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용도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미리 유증상자들을 걸러내고서 그만큼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조건을 달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고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효과는 사실은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도 작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어요. 이 정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왜 자가검사 키트를 굳이 도입해야 되는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다고 의심을 해본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유증상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즉 네. 감기와 적어도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50% 정확도만 된다 할지라도 그 50%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산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증상자는 잘 안 나오나요? 무증상자는 이게 어려운 것이요. 사실은 PCR도 100%가 아닙니다. 네. 무증상이면서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와요. 시간이 지나야 양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건 민감도 얘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PCR 검사는 그 작은 바이러스도 증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은 수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은 항원 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수량이 적으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 한 것은 신속 진단 키트의 경우는 사실은 PCR에서 잡히는 위 양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아 있을 경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양성이 나온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 반응은 그런 반응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따져보고서 또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미국의 FDA에서 승인받은 키트 같은 경우는 30불에서 5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넘는 것들을 자가 진단 키트로 사갖고서 진단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확도를 우리가 허용하면서 쓸 수 있느냐 이건 정부 방역 당국의 아마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증상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면 사실상 이게 신속하게 자가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상이 있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별 진료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가서 바로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신속 그 자가 검사 키트를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증상일 경우에는 사실 자진해서 보건소 안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유증상일 때 찾아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집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 자가 진단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초기가 아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집단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 것이냐,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는 또 하나는 이제 음성인데도 양성이 나오는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위양성인 경우에는. 예. 예. 감염되지 않았는데 양성으로 나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격리시키고 그렇죠. 확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유흥업소 같은데 혹은 노래방 같은 데서 먼저 한다는 건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양성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이 없거든요. 저녁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할 때에는 이 집단 안에서의 유증상 감염자 혹은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는 이런 효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도입하는 것은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요. 그 조건이 어떤지 좀 따져봐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될지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